어도어의 민희진 대표,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배임죄로 고발했습니다. 법조계에서는 이 배임죄가 성립될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. BTS를 만든 하이브가 산하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. 이른바 경영권 탈취를 하려 했다. 자체 감사 결과 그 증거와 정황들이 대화방 카톡 등을 통해서 확보가 됐다라는 겁니다. 사담이라도 오랫동안 여러 차례 제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계획에 대한 실행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. 업무상 배임, 실제 이 배임 실행 여부가 쟁점이다라는 거죠.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부대표를 고발로 배임죄로 고발했습니다. 뜨거운 감자입니다. 이 졸지에 BTS 팬, 르세라핌 팬, 뉴진스 팬 등등도 갈라져서 이 문제에 다들 참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, 네네. 배임죄로 고발을 했어요? 글쎄요, 뭐 이런 사건 저도 몇 건을 해봤었는데 연예인들은 되게 전속계약 맺거든요. 전속계약이 길어요. 뭐 5년, 10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예인이 뜨게 되면 이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되게 많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전속계약 파기하고 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대개는 또 뭐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부추기는 그런 측면들도 많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파기하는 그런 소송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 케이스는 조금 달라요. 왜 다르냐면은 하이브라고 하는 그 모회사 뒤에 어도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고요. 그런데 법적으로는 뉴진스는 하이브 소속이 아니라 어도어 소속이거든요.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경영권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도어의 대표이사는 민희진입니다. 그러니까 민희진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물론 이제 그 하이브에서 어도어 대표이사를 바꿀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경영권은 민희진 씨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씨가 만약에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이렇게 막 빼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만 있었지 실행된 건 없지 않나. 그다음에 저기 조금 전에 자막에도 나왔지만 그 뭐 살인이나 뭐 내란이나 외환죄나 이런 것들은 예비하거나 음모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는데 업무상 배임죄는 예비 음모 가지고는 처벌받지 않거든요. 그렇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본질적으로는 형사 사건이라기보다는 민사 사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. 민사로 간다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니까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한 80%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주총을 열든지 해가지고 민희진을 그 대표이사에서 해임해 버리고 다른 사람을 뭐 예컨대 뭐 저도 좋고 뭐 김진애 거도 좋고 그런 사람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앉히면 그러면 뭐 깔끔할 건데 그 절차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민사 소송이 일어날 거지 이걸 형사로 좀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그거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하이브에서 어도어의 대표를 바꿀 수는 있어요? 주총을 열어서? 주총 열면은 이제 그 80%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 절차 관련해 가지고 뭐 이사회를 열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 이사회가 아마 민희진 씨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면 약간의 장애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배임으로까지 갈 것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의견이세요. 자, 민희진 대표가 연관돼 있는 이른바 카톡 대화도 계속해서 논란입니다. 어도어는 자, 뭐 빈껍데기를 만들 수 있다. 하이브에 어도어를 팔라고 권유한다. 캐시아웃한 돈으로 어도어의 지분을 취득한다. 다양하게 이른바 모 회사인 하이브의 소위 뒤통수를 치려는 하이브 주장에 따르면 뒤통수를 치려는 어떤 계획 등을 좀 치밀하게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몰래, 방시혁 의장 몰래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워놨다라는 건데 이 정황, 이 카톡 등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는 대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.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이게 워낙에 사안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
비전문가인 제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. 근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희진 대표 측의 입장은 일단 지분 구조상 하이브에 무언가를 탈취할 만한 권력이 본인에게 없다라는 입장이에요. 그러니까 실제로 어도어의 지분 자체도 하이브가 80% 가량 정도 가지고 네. 있는 상태고 민희진 대표의 몫이 굉장히 적은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하이브가 주장하는 시나리오 자체가 성립을 불가하고 그냥 사담이다. 그렇죠. 저 카톡의 대박 역시도 그러니까 약간 직장인의 애완처럼 이렇게 회사가 힘들고 뭐 상사가 힘들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좀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나왔던 사담이 맥락이 삭제되고 저렇게 소개가 돼서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. 근데 하이브는 뭐 다른 측의 자료를 또 제시하면서 민희진 대표 측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대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.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. 그 민희진 대표가 뭐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저것이 과연 현실로 옮겨질 만한 환경이었느냐 그리고 얼마까지 현실로 옮겼느냐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치면 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보는 뭐 일각에서의 뭐 변호사들의 SNS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아직 뭐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 그 가운데 이제 뉴진스의 신곡과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 버블껌, 우리말로 풍선껌이죠. 조회수가 1,300만 뷰가 돌파하는 기염을 공개 이틀 만에 토해내기도 했습니다. 즉 민희진 대표가 맡은 방시혁 의장이 맡은 불문하고 뭐 K-팝 가수 중에 뭐 대표적인 K-팝 가수 아니겠습니까? 뉴진스의 신곡 뮤비에는 뭐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좀 끌고 있다라는 건데 한편으로는 박성규 차관님 문체부 차관하시잖아요. 아니 어른들 왜 이렇게 싸우나라는 생각도 들어요. 뉴진스가 뭐 애들은 아니지만 또 뭐 어른들 싸움 상관없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와중에 지금 저 이틀 만에 1,300만 회라는 거 아니에요? 예. 엄청난 거죠? 엄청난 거고 이게 그동안에 이른바 방시혁 사단, 하이브, 어도와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뤄낸 그 대중적인 성과죠. 전 세계적인 성과죠. 조금 전에 박최고 얘기한 대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워요. 그러나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가 좀 떠오르네요. 지난해였던가요?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설립자였던 이수만 전 총괄과 경영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었어요. 네. 그 경영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른바 경영 방식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었겠죠. 그런데 거기에 카카오가 뛰어들고 또 하이브가 뛰어들면서 SM 전체가 지금 엉망이 됐어요. 네. 제가 기억하기에 그 주가가 최고치보다 그때 그 일이 벌어지기 전보다 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. 이게 이런 영향으로 전달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것이 자칫 K-팝에 관심 있는, 그 K-팝에 열광하고 있는 전 세계 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는 부분 하나.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문체부 전 관리 입장에서는 고맙거든요. K-팝 업체를 포함해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저렇게 알려주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달리 보게 만드는 저런 분들의 역할 존중받고 저런 분들의 역할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데 저러면서 하나 더 보게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. 이제 주류 언론의 시대가 점점 좀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있구나. 이거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.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그 민희진 씨가 그 기자회견을 2시간 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했는데 그 2시간 동안에 기자회견이 뭐 욕설도 있고 비속어도 있고 많았는데 거기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내용도 보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거대 골리앗이 돼 있는 하이브와 그리고 개인, 아주 왜소한 개인인 민희진의 싸움으로 이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또 그냥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. 달라진 세태를 또 하나 보여준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